시청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락튜브의 앤디 브래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락튜브의 나락은 태국어로 귀엽다는 뜻이고 또 한국어로는 나와 즐거운 락을 결합시킨 단어입니다. 앞으로 유익하고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락튜브 시즌1의 첫 번째 에피소드 시작할 것입니다. 시즌1은 여행에 관한 이야기로 첫 여행지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태국의 방콕입니다. 같이 가실까요? 나락튜브 시즌1 방콕편 첫 번째 에피소드는 태국 최고의 축제이자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로 불리는 송크란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송크란 축제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송크란 축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매년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데요. 태국은 4월부터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서로의 악운을 씻어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물을 뿌리는 게 애군을 쫓아낸다는 그런 의미, 그렇죠. 좋은 의미네요. 물을 뿌리면서 그 네. 사람의 애군을 씻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를 하는 네, 거네요. 다들 이제 물을 뿌리면서 네. 그때 만나면 해피 뉴 이어, 네. 사디카. 태국의 새해는 4월부터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로 물을 뿌리는 만큼 모르는 사람이 물을 뿌린다고 당황하거나 절대 화내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이 물을 막 뿌리기도 합니까? 지나가면은 물을 그냥 맞습니다. 마저도 절대 웃으면서 그러면 해피 뉴 이어. 우위를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굳이 우위보다는 그 물을 맞는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괜히 우위를 입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을까, 좀 너무 튀는 그런 행동일 것 같은데요. 뭐 저희가 맞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태국산에서 쏴도 태국 사람들은 항상 웃으면서 해피 뉴 이어, 사디캅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면서 그런 만큼 좀 서로에게 행운을 주는 그런 의식이나 축제인 만큼 그걸 좀 즐기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겠죠. 송크란 축제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송크란 축제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태국 전역에서 다 열려요. 방콕, 송크란 축제 처음 시작된 치앙마이, 파타야, 푸켓 다 열린대요. 저희 방콕만 하더라도 시암, 실론, 그다음에 카오산로드, RCA 등 다양한 곳에서 열립니다. 네. 저희는 그때 RCA 쪽으로 갔거든요. RCA 가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럽들이 있는데 그 클럽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클럽 앞에 도로를 막고 거기서 송크란 축제를 다 열죠. 저희는 그때 그 루트 66 거기 네. 송크란 축제 참여를 했었죠. 그 RCA는 거리의 이름이죠? 그렇죠. 클럽들이 좀 유명한 클럽들 많이 모여있죠. 루트 66이라든지 오닉스라든지 오닉스. 다양한 클럽들이 모여있어서 젊은 층들이 좀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그럼 시간은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통 가나요? RCA 쪽에서는 보통 6시부터 시작을 해서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마감이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하네요. 날씨도 더운데 이제 가서 6시 열지만 막상 이제 가서 줄서 대기한 시간 따지고 하면은 1시까지 있더라도 한 8시간씩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엔 좀 힘들고 덥고 짜증나고 다리 아픈데 물총놀이를 즐기는 순간 그런 피곤은 다 언제 시간이 일으켰는지 다 까먹게 잊고 그걸 즐기게 되는 그 RCA를 저희가 가봤기 때문에 RCA의 송크란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요. 클럽에서 개최를 하는 거면 가격이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될까요? 그 RCA 루트 용역을 보시면은 이제 들어갈 때 입장료가 500바트. 500바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 정도. 그렇죠. 네. 18,000원 정도로 하고 들어갈 때 티켓을 하나 주는데 그 3개가 되어 있어요. 3개를 끊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수건과 콜라, 햄버거 이렇게 하나씩 해서 그 3개 세트 그 하나의 티켓을 주거든요. 네. 들어가면 이제 그 티켓을 주면서 그 3가지를 받아서 자리를 가면 되겠죠. 바로 옆에 오닉스 같은 경우는 기본 평일날에는 루트가 똑같아요. 500바트씩 들어가 입장하는데 피크 때인 주말에는 800바트까지 입장료 상승하죠. 800바트면 300바트 차이면은 10,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닉스가 추구하는 그 300바트의 그런 네. 좀 더 높은 가격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술을 마셔야 될 텐데요. 네. 그럼 맥주 한 캔 가격이 대략 200바트. 200바트면 네. 저렴한 편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 캔이 근데 요 200바트도 7,000원. 태국 맥주 기준이에요. 수입 맥주는 조금 더 가겠죠. 이런 스탠딩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약을 하는 것도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예약을 하면은 양주를 보통 이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쪽 양주 그 세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양주 가격은 어느 정도 하는지 뭐 보통 많이들 하는 게 조니워커를 많이 하는데 레드 같은 경우는 1600바트 정도 그리고 블랙은 2400바트 골드 한 2800바트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아는 웨이터가 있으면은 SNS를 해서 자리를 미리 킵하는 수가 있고 없으면은 그 클럽 사이트에 들어가서 SNS 활용해서 라든지 이메일통을 통해서 자리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 클럽에 있는 공식 그렇죠. 사이트. 네. 네. 그러면 양주는 뭐 생각보다 비싼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가격으로 따지면은 여기 700ml 기준이면은 비싼 건 아니죠. 햄버거를 뭐 먹을만 한가요? 가장 기본적인 대리버거. 딱 그거예요. 그냥 이 햄버거 주는 그 이유가 사람 많고 굉장히 배고프니까 출출하니까 그거 먹고 축제를 즐기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참고로 그 물싸움 시작하기 전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젖으니까. 물 총돌이가 시작되면은 다 젖습니다. 거의 5분도 안 돼서 온몸이 다 젖어요. 아무래도 준비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물총 축제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물총이 있어야 되겠죠. 물총은 태국 마트 가셔도 빅시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사셔도 되고 그냥 RC의 입구 쪽으로 가면은 오상에서 많이 팔거든요. 보통 금액이 500에서 1000바트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500에서 1000바트. 네, 파워가 낮은 거는 한 그 500바트 밑에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500에서 1000바트 사이로 보시면은 좀 파워가 좀 있고 멀리 나가는 그런 큰 물총을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비싸네요. 1000바트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넘는. 35,000원 정도 하니까 그렇죠. 많이 비싸죠. 네. 마트에 가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물을 맞기 때문에 여분의 간단한 이제 옷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지갑을 들을 수 있는 방수 가방 그리고 휴대폰을 보관할 수 있는 방수팩 샌들, 모자 등이 있겠죠. 그걸도 쓰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많이 불편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뭐 그냥 모자 쓰셔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고 운동화를 신고 가시면은 운동화 몇 번 다 젖거든요. 근데 그 라인 자체가 도로를 막고 하기 때문에 도로에 배수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황이면은 그리고 워낙 물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배수 시설이 있더라도 그 물이 고여요. 그 물 고인 거는 솔직히 많이 더럽습니다. 근데 그 물 위를 계속 저희가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그 운동화 같은 경우는 분명 하루 신고 오시면은 집에 오셔갖고 그냥 깨끗한 물 흐르는 물에 그 세척을 안 하신 이상 다음날 되면은 운동화를 못 쓸 정도까지 되어버리면서 보통 샌들이라든지 아쿠아 슈즈 같은 게 제일 좋겠죠. 네, 잊지 마시고 물총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방수팩이랑 그다음에 여분의 옷을 담을 수 있는 방수 가방 그리고 아쿠아 슈즈나 샌들 정도가 되겠네요. 실제로 해보면은 솔직히 방수팩은 잘 안 써요. 모양새는 나지만은 가장 실용적인 게 지퍼백. 지퍼백에 휴대폰을 넣어서 얇으니까 조작하기도 간편하고 그리고 돈 같은 것도 지퍼백에 넣고 이제 호주머니 넣어서도 저어서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저도 방수팩을 한번 첫날은 쓰는데 두째 날부터 그냥 지퍼백을 썼어요. 그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냥 부피도 많이 안 차지하고 쓰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가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냥 물을 계속 뿌려요. 물총을 쏘고 지나가면 옆에서 물 바가지로 물을 뿌리고 저기서 물총 쏘고 하는데 절대 물 맞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오픈마인드로 그 사람이 나한테 물을 뿌리는 거는 상대방은 애군을 씻어내라는 그런 의미로 뿌리는 그런 축제이다 보니까 물새를 아무리 맞아도 웃어주고 너무 심하게 뿌리는 사람들도 물 뿌리고 그 물을 맞는 당사자한테 사와디캅이라고 항상 인사를 해요. 웃으면서 미소의 나라 태국. 네, 거기 이제 태국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 오는 외국인들도 다 물을 뿌리고 그 즐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물을 계속 맞고 눈을 뜰 정도 계속 맞아도 절대 짜증내지 마시거나 차라리 물을 들고 그 상대편을 다시 하러 가세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수압이 굉장히 셀 텐데 그러면 이제 얼굴에 받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자기가 조정해야겠죠. 뭐 얼굴 쏘시만 한다고 얼굴 안 쏘는 사람은 없고 얼굴도 다 봤거든요. 근데 딱히 뭐 다치거나 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저도 맞아봤지만 축제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이제 과격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커플끼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이렇게 오는 사람도 많은데 솔직히 이제 남자 여자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호감 있는 사람들한테 물 뿌릴 수가 있어요. 뿌리다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있거나 이러면은 자제를 해주시고
남자친구한테 항상 알수 있습니다. 뿌리고 그 여자 마음에 든다 뿌리고 가서 뭐 듣기 전에 항상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시고 네. 그렇게 뭐 즐기시거나 이야기하시고 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남자친구 없으면은 막 뿌려도 됩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날 근데 싫어해도 네. 화는 안 내요. 그 사람이 딴 데가 뿌리지. 그럼 저 사람이 나를 피하는구나 싶으면 적정선에서 그냥 다시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셔서 다른 사람하고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이트 부킹이 아니라 축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능한 것 같네요. 부킹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축제를 즐기러 오는 데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또 다른 또 주의할 거 있을까요? 저기서 여자분들이 저한테 계속 물을 뿌려요. 물을 보면은 여잔데 남자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네, 사람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 태국에서는 일명 레이디보이라고 하죠. 레이디보이요? 네. 레이디보이가 뭐죠? 태국에서는 크게 6가지 이성이 있다고 보여요. 아, 남성, 여성, 게이, 트랜스젠더, 레이디보이, 톰보이 이렇게 딱 6가지 이성이 있어요. 이 레이디보이는 수술 안 한 여장 남자예요. 여장 남자? 네. 네. 수술하기 직전에 그런 네. 남성들이죠. 근데 정신은 여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신세계나 이런 가치관이 이런 다 여잔데 다만 생물학적으로 아직까지 수술이 안 된 남성. 아직 그것이 달려있는? 네. 네. 톰보이는 여성이에요. 근데 여성인데 남장을 하고 다니는 여성이에요. 네네. 남장 여성. 쇼컷을 보통 그렇죠. 하고 다니죠. 레이디보이의 반대죠. 레이디보이는 네. 남자가 여장을 하는 거고 톰보이는 여자가 남장을 하고 다니는. 네. 보통 보면 표현나요. 이 쇼컷을 네. 상관에 쇼컷을 하고 귀걸이를 딱 붙는 귀걸이죠. 링 귀걸이가 아니고 네. 딱 붙는 귀걸이를 해서 귀에 붙는 네, 그 귀걸이를 딱 하고 보면은 딱 여잔데 모양새는 남자의 네. 행태를 옷이라든지 네, 그런 거 네. 남자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성이 톰보이예요. 레이디보이들이 진짜 예뻐요. 진짜요? 네. 네. 처음 태국이라는 곳을 가면은 이제 이 성의 남성 여성에 대한 성이 구분이 잘 안 돼서 네. 실수를 하고 내상을 입는 경우가 좀 많은데 보통 구분할 때 목젖을 많이 보고 아하. 목젖을 많이 보고 수염 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수술을 완전 다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염도 일단 네.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완전 제모를 여성화가 한다? 되는 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여성분들이 좀 많아서 네네. 저희도 그때 막 물을 뿌리는데 네. 예전 줄 알았더만 옆에 네, 그 네. 친구분이 저 사람들 레이디보이라고 네.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톰보이가 같이 옆에 있는 여성분한테는 웬만큼 뭐 친하게 지내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직접적으로 네. 대시를 하든지 어필을 하지 마세요. 톰보이는 그 여자를 지키는 보디가드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지킨 여자를 누가 이제 접근을 하고 대시를 하게 되면 이 톰보이가 아주 기분 나빠서 해코지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그런 것들만 조금 조심을 한다면은 서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네.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톰보이가 말하자면 이제 보디가드이자 남자친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항상 커플 있는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자들이 톰보이를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태국 남자들이 바람기가 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그 바람기 있는 남자애인에게 많이 시달리고 힘들어서 상처를 받아서 그런 톰보이를 데리고 같이 지내면서 이제 남자친구 역할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그런 생활을 한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기대 의지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톰보이가 있는 여성분들한테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렵네요. 태국 같은 경우에 좀 스펙트럼이 좀 좁은 편이네요. 그러면은 남성 빼고 네. 게이 빼고 트랜스젠더 빼고 레이디보이 빼고 톰보이 빼면 그렇죠. 이게 태국은 남자와 여자의 구성비가 남자가 3, 여자가 7이에요. 이 3인 남자들 중에서 게이도 있죠. 네. 그다음에 레이디보이도 있죠. 그렇죠. 요걸 빼고 나면 실제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태국 남자들의 바람기라든지 그런 게 상대적으로 여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작용을 해요. 멋진 나라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정적 취향을 존중합니다. 제가 작년에 경험했던 것 중에 이제 택시 바가지 요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어느 나라건 다 바가지는 있는데요. 미터기를 키고 다니면 가장 좋겠지만은 이런 축제 기간이고 축제장 앞에서 타는 택시들은 절대 미터기를 키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타기 전에 그 택시 기사한테 가격을 물어봐요. 네. 요금을. 어디까지 가는데 몇 바트, 그렇죠. 하우머치 물어보시면은 뭐 택시 기사가 뭐 200바트, 300바트, 400바트 얘기를 할 건데 택시 비용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한국에서 그랩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가세요. 네. 어플을. 다른 데서 말로 우버라고 하죠. 우버. 네. 그 그랩을 켜서 내가 있는 곳과 그 내가 갈 곳의 부킹을 요청하면은 딱 금액이 떠요. 이거까지 얼마, 300바트, 400바트 금액이 딱 뜨는데 그 금액을 기억을 하시고 택시 타실 때 그 금액과 비슷한 수준, 뭐 300바트면 택시 기사가 350바트를 불렀다. 그럼 그 정도 수준으로는 되면은 그 택시를 타시고, 터무니없게 내가 300바트, 본인 그랩으로 300바트가 나오는데 택시 기사가 500바트를 부른다, 뭐 200바트가 나가잖아요, 솔직히. 그럴 경우에는 그 택시는 안 타시는 게 좋아요. 작년에 경험했던 황당한 경험이 있는데 숙소가 빨랑까오라는 곳에 있었죠. 그렇죠. 네. 그쪽까지 차 타고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택시를 무작정 타고 갔더니 그 옷이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차비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400바트, 14,000원 정도를 요구를 해서 굉장히 좀 신뢰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축제 기간 동안에 택시 이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랩이나 아니면은 영업용 오토바이 같은 거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 행사장 근처에 있는 숙소를 잡아서 걸어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오토바이가 제일 싸고, 그 다음에 미터기 택시, 그 다음에 그랩. 네. 항상 그 그랩 같은 경우 차가 안 막히는 곳이면은 빨리빨리 오고 부킹을 해서 바로 잡아서 갈 수 있지만은 차가 좀 내가 많이 막히는 곳에 있으면 그랩을 찾기가 많이 힘들어요. 잡았다 하더라도 그 차가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그렇죠. 때문에 행사장과 내 숙소가 그리 멀지 않으면은 오토바이 타시는 거 제일 추천하고요. RCA 근처에 숙소가 좀 있나요? 바로 옆에 룸피니 콘도, 그 다음에 길 룸피니가. 건너편에 TC그린, 요 콘도가 가장 가깝고요. TC그린 같은 경우에는 A, B, C, D동 4동이 있는데 AB동이 먼저 지었기 때문에 조금 노후화됐고 CD가 최근 지었기 때문에 깔끔한 편이죠. 룸피니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나 이런 데 보면 잘 안 올라와요. 보통 TC그린 많이 가요. TC그린 찾기 힘드시면은 발랑카오 쪽으로 가셔갖고 거기 이제 콘도를 이용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TC 그린 같은 경우에 가격이 저렴한 편인가요? 뭐 성수기 비성수기 좀 차이 나는데 저희 갔을 때는 방 하나가 저희 나라 돈으로 한 35,000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쵸? 네. 방 하나 따로 있고 거실 따로 있고 욕실 가고 네네. 키친 따로 있었으니까 거의 우리나라 투룸이죠. 네. 투룸 수준인데 그 정도 수준. 올해 제가 한번 보니까 금액이 좀 올랐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4, 5만원 정도 수준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4, 5만원 정도면 뭐 나쁜 금액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죠. 에어비앤비는 태국에서 불법이니까 혹시 모를 사고가 생겼을 때 법적인 보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국에서 불법이거나 조심해야 할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 전자담배. 여기서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 시 적발되면은 5,000바트 벌금이 들어가요. 5,000바트면 벌금이 물게 돼 있어요. 오, 굉장히 세네요. 그렇죠. 길거리에서 담배꽁초 버리듯 적발되면은 2,000바트. 전자담배는 소지만 해도 5,000바트예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전자담배를 안 들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태국에서 아직 법적으로도 핵상이라든지 그게 중독성이라든지 마약 같은 그런 물질을 같이 사용해서 피울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태국에서는 아직까지 전자담배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안 된다는 걸 굳이 가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거. 차라리 그렇죠. 네. 연초를 피시든지 차라리 그 기간 동안 네. 금연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길거리 가시다 보면 선대공항에 그런 초상화라든지 그런 네.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초상화 굉장히 많죠. 그 푸인폰 공항에 대한 그런 태국 국민들의 존경심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높기 때문에 절대 그 사진에 대해서 모독하는 행위, 네.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그 앞에서 사진을 이렇게 V자를 하면서 찍는 그런 행위들을 할 시에 신고가 들어가면은 구금됩니다. 네, 아무래도 군주제 국가이기 때문에 국왕에 대한 예의나 특히 태국 자체가 그런 왕권, 국왕 왕권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아주 큰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왕과라든지 왕권에 대해서 좀 더 해를 끼치는 행동을 네. 한다든지 모욕적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네. 절대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또 뭐 그리고 다른 거 있을까요?
뭐 주의라기보다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술을 판매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4시간 어디 뭐 슈퍼라든지 네. 편의점 마트 가서 다 살 수가 있는데 네. 태국에서는 딱 두 타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만 술을 판매를 해요. 그 외에는 술을 아무리 뭐 들고 와서 술을 살려 해도 계산원이 술을 계산해 주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면은 술을 판매하는데 커튼이 다, 에어 커튼이 다 쳐져 있어서 네. 술 자체를 꺼내지는 못해요. 그 점 아셔서 꼭 저녁 숙소에 술이 필요하시면은 그 시간대 미리 술을 사 두셔서 네. 숙소에 배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보통 이제 클럽을 많이 가는데 네. 좀 낮에는 이제 관광을 하고 저녁에 클럽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외국에서 클럽 가시려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네. 되는데 여권이라든지 갖고 네. 다녀야 되는데 여권 자체를 갖고 다닌다는 게 좀 무리수 있는 거니까 네. 물론 그 여권 자체를 진짜 보여주는 데도 있겠지만 보통 평상적으로는 여권을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에 네. 저장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어가는 것도 허용하는 데가 많으니까 이 여권 사진 정도는 휴대폰에 갖고 계시는 게 가장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네, 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클럽은 마찬가지겠죠. 제가 확실히 다른 나라 클럽은 네. 일본도 네. 가능해요. 네네. 네. 그 얘기는 일본 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그럼 다른 지역의 송크란 축제는 뭐 방콕에 있는 다른 지역의 송크란 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작년에 RCA 쪽만 이렇게 가봤는데 카오선 또 들었었고 카오산. 그다음에 RCA 들었었고 뭐 시암, 이제 실롱 이쪽으로 네.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STO 뮤직 페스티벌이라든지 시암 뮤직 페스티벌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아주 좀 크고 볼거리도 많고 사람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뮤직 페스티벌이요. 물총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세계 유명 DJ들이 와서 네네. 그런 공연을 하면서 대형 소방호스에 물을 뿌리는 거죠. 완전 네. 물을 흠뻑 받고 즐기는. 아, 네. 저희가 작년에 이곳을 못 갔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 너무 청가는 곳이라서 네. RCA도 저희가 너무 즐거운 나오지 거기만 너무 만족을 해서 네. 딴 곳을 보질 않았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럼 내년 송크란 때는 우리 다른 데 가는 건가요? 내년에는 이 하는 곳을 다 볼 거예요. 아, 네. 카오산도 정말. 네. RCA, S2O, 시암. 정말 기대됩니다. RCA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500바트. 네. 카오산 같은 경우는 공짜. 아, 공짜. 실롱로드도 공짜예요. 왜냐? 네. 길거리에서 그냥 다 물총 쏘고 하는 거예요. 아. 길거리에서. 그냥 물론 길거리에서 하면 물을 어디서 보충하냐. 네. 각 그런 열리는 장소마다 물차도 있겠지만은 공짜로 무료로 네. 주는 데도 있겠지만은 물을 한번 채우고 하는데 5바트에서 20바트 유료 네. 물 보충소도 있어요. 물론 RCA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물은 다 프리죠. 카오산 가면은 그 하얀 머드, 하얀 진액을 사람들 네. 얼굴에 막 뿌려요. 이렇게 발라줘요. 던지고. 네. 태국 돌아보면은 RCA 쪽에서는 물만 흠뻑 젖어 있고 사람들이 네. 카오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진액을 바르고 있어요. 몸에. 아하. 그 사람들 보다는 이 사람 어디서 송크란을 즐겼나, 네. 이 사람 어디서 송크란을 즐겼나 다 알 수가 있대. 그래 보면 참 재밌죠. 그 머드 같은 경우에는 옷이 좀 지저분해지거나. 그러니까 한 번 입고 벌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는 네. 게 제일 좋아요. 그 동네에서 그 구역에서 송크란을 즐기려면 S2O 뮤직하고 시암은 입장료가 비싸요. 워낙 요번에 올해 S2O 같은 경우에는 스티브 아오키도 봤고 와, 스티브 아오키가 왔어요. 왔다고요? 네. 뭐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S2O 같은 경우는 하기 전에 인터넷 판매는 거의 다 매진이 됐더라고요. 아, 그럼 현장 판매? 현장 판매만. 네, 현장 판매 가능합니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값어치는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두 군데에서는 우리나라 사람 구경하기가 좀 많이 힘들다 하더라고요. 아, 그럼 우리나라 외국인하고 분들은-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그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그 RCA RCA, 쪽에서 카오산 네. 이쪽으로 실험로드가 이쪽에서 가지. 네, 그 굳이 외국에서 한국인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RCA나 카오산 추천드립니다. 가장 또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아, 송크란 축제에서 태국 현지 여성분과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태국 여성분들은 거절을 네. 안 해요. 저희가 가서 라인 넘버 네. 마음에 든다고 이제 라인 넘버 받아 좀 네, 주실 네. 수 있냐 하면은 다 줘요. 아, 그러니까 호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락처를 단순히 연락처의 개념으로 그렇죠. 네, 주는 거예요. 다 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여성분들도 이 남자가 마음에 들면은 남자가 라인 연락했을 때 답변이 네. 오겠죠. 아, 하지만 네네. 마음에 안 들면은 답변이 안 오겠죠. 아, 똑같네요, 우리나라랑. 네. 우리나라는 뭐 번호 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그런 국민성이 사람들이 많이 친절해요.
네. 외국인들이라든지 그리고 항상 미소에 바르고 항상 많이 웃어주고 친절하기 때문에 그런 국민성 때문이라든지 좀 이렇게 쉽게 다가가고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그런 상황 그런 걸 많이 허락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송크랑 가서 진짜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만났는데 뭐 태국 분이다. 연락처를 받고 뭐 같이 다음날 뭐 식사를 함께 하는지 커피를 한잔 하고 네. 충분히 뭐 그 여성분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좋은 경험 쌓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당신 또 네. 작년에 태국 네.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작년 송크란 때 태국 현지 여성분을 만났었는데요. 진지하게 좀 만남을 이어갔었는데 그 얘기는 다음 에피소드 때 하도록 하고요.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송크란 축제에 대해서 많은 거를 또 얘기를 나눴던 시간이네요. 다음 에피소드에는 저의 그 현지 여성과의 연애담을 포함해서 태국의 맛집에 대한 정보 위주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다 날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그 태국 현지 친구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송크란 축제에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락튜브 앤디 브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